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현재 한국 시간으로 밤 8시 한 50분 정도 되고 있고요. 오늘 미국 시장도 폭락했고 한국 시장도 폭락했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 지수선물이 거의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더 좀 걱정이 되고요.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LG 헬로비전입니다. 평소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다가 오늘 마이너스 8% 빠지면서 제가 생각하는 맥포인트 분가에 내려와가지고 1차 베팅을 했습니다. 제 투자금의 0.1%를 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0.1% 매수했다는 거죠.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같이 이제 많이 폭락한 하루가요. 어떤 분한테는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요즘 많이 떨어지니까 뭐 일부 전문가들 말 듣고 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좀 무서운 하루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0.1%씩 매수한 사람한테는 오늘이 그다지 무섭지 않은 하루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하루예요. 그런 차이죠.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항상 지금은 보수적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되는 타임이다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떤 일부 전문가들은 그래요. 뭐 유튜버나 뭐 대형 유튜버나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하는 말 들어보면, 코로나 때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드시 또 코로나 때처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돈을 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일부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뭐 유튜버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때 코로나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는 지수도 엄청나게 폭락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어, 금리가 제로 금리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연준하고 정부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었다는 거고, 지금은 그때랑 비교해가지고 현재 주가도 한참 위에 있고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이제 앞으로도 더 계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준하고 또 미국 정부에서 바이든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인플레를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다릅니다. 그때하고. 그럼 인플레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식을 저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뭐 일부 전문가들 얘기 듣고 뭐, 뭐, 위험할 때 남들 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말 듣고 막 가진 현금 다 막 꼬라박고 막 이렇게 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폭락하는 하루를 만나게 되면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이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매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항상 보수적으로 0.1% 저처럼 투자금의 0.1%씩만 투자를 했으면 이렇게 많이 폭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0.1%잖아요.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좀 더 벌려고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제가 많이 투입을 해야 많이 벌 수 있다는 이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게 더 돈을 더
마이너스가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종목을 이제 그 추천 영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뭐 일단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주린이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계속 뭐 돈도 잃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감히 한번 투자 조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지금 상승장인지 아니면 하락장인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물어보면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되죠. 상승장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보통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평선을 따라서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또 뭐 5일선이든 21선이든 이평선을 또 받고 다시 또 계속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일봉으로 봤을 때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이 그려지면 그게 상승장입니다. 그런 상승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0.1%를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0.5%라든가 아니면 1%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늘려가도 이게 상승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장은 또 어떻게 하냐? 하락장 같은 경우도 똑같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 이평선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5일선, 21선, 61선 이런 식으로 계속 깨고서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이평선에 맞고 또 지지 막 그 위에 또 계속 맞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뚫지 못하고 결국은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계속 맞고 내려가는. 그래서 누가 봐도 일봉으로 봤을 때 계속 밑으로 이렇게 하향 추세에 있는 지금 같은 시기죠. 딱 봐도 그럴 때가 하락장입니다. 그런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0.1% 중요한 거는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의 0.1% 0.1%를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해서 만약에 10%가 떨어졌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제가 투자한 금액이 0.1%인데 거기 0.1%에서 10% 빠져봐야 얼마 빠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10,000원 빠지는 겁니다. 10,000원. 10% 빠져야 10,000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락장에서는 그렇게 0.1%씩 그것도 막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신중하게 골라가지고 많이 떨어져서 내가 생각하는 100포인트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사는 거예요. 1차 베팅을 하는 거죠. 0.1%만. 그리고 또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고 있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근데 제가 1차 베팅을 했던 종목이 만약에 더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밑에 또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맥포인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맥포인트 부분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맥포인트 부분까지 또 내려왔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맥포인트는 그걸 뚫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제2의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0.1%. 근데 아니면 0.1%나 아니면 또 시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봐야겠죠. 그런 분위기를 봐서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어요. 뭐 0.3이 됐든 0.5가 됐든 늘릴 수는 있죠. 뭐 종목이나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봐야겠죠. 뭐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다 봐야 되니까 그거는 종목마다 다 다르니까요. 근데 일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생각하는 또 맥포인트까지 내려오면 그때 매수를 하는데 그 매수를 기존에 하던 그 계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또 새로운 계좌에서 하는 거예요. 그, 그 말은 뭐냐면 새롭게 진입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처음에 베팅했던 그 계좌에서 계속 물타기를 하게 되면 이게 계속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마인드 컨트롤이 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계좌에서, 그러니까 완전 없는 계좌죠. 새로운 계좌에서 그 종목을 다시 재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뉴가 되는 거죠, 뉴.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다음날이든 다다음날이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올라갔다. 뭐 5%가 됐든, 뭐 10%가 됐든. 그게 올라가면 그 두 번째 계좌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조금씩 뭐 통닭값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조금씩 챙기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그러다가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락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맥포인트보다도 훨씬 밑으로 막 내려가서 진짜 도무지 알 수 없는 뭐 그런 데까지 내려갔다 이겁니다. 뭐 코로나 때처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매수를 막 한다는 건 아니고 또 어떤 그런 그 정도 되면 연준이나 어떤 그 미국 정부에서 어떤 그걸 가만히 놔두질 않죠.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내린다던가 아니면 또 좀 지금 막 긴축하고 있는 걸 좀 풀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좀 어떤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그때 되면 좀 그때는 좀 많이 매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 되면 한 1%, 2%이 정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시장이 좀 전환이 돼서 좀 강세장으로 다시 진입하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돌아가면 그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처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늘같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 장에서도 어떻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심경의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마음이 편하게 계속 그냥 매수하는 겁니다.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 좀 좋게 봤던 종목들이 오늘같이 많이 떨어지면 그냥 1차 베팅 조금 하는 거예요. 0.1%.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항상 하락장일 수는 없거든요. 하락장이다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횡보장이 됐다가 상승장이 됐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제가 판단하기가 힘들면 뭐 이렇게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시는 그런 뭐 학자라든가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런 걸 좀 가늠할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적 지표죠. 진짜 그 일봉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지금 횡보장으로 진입을 했는지 아니면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장인지 그거를 항상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절대 내가 예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상을 해가지고 이게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게 올라가겠지 해서 예상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은 뭐 물론 맞을 수도 있죠. 말 그대로 홀짝 게임이니까요. 50% 확률인 거죠. 올라갈 수도, 그 다음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예상보다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이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운용사나 증권사에서 하는 어떤 그런 매매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저희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워낙 자금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국민연금이 됐든
그렇게 큰 돈을 돌리는 데는 그 돈을 어차피 써야 돼요. 뭐, 그잖아요. 고객이 맡겼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든 뭐 어떤 종목을 사서 올려야 되는 게 그 사람들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야 됩니다. 돈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저희는 좀 달라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솔직히 그렇게 그 사람들은 지금 매수를 해도 많이 떨어져도 또 추가적으로 매수할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인 거고요. 저희는 지금 매수를 많이 공격적으로 해서 돈이 없으면 더 떨어지면 추가로 매수할 돈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 부분에서 많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고 저희는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자산운용사 같은 데나 증권사나 이런 데서 계속 돈이 또 들어와요. 맡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떨어져도 또 들어오는 돈 갖고 또 사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든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떨어질 때 막 사면 안 되고요. 저희는 올라갈 때 횡보장에서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설 때 그때 조금씩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투자 금액의 0.1%냐, 뭐 0.5%냐, 뭐 아주 세면 1%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내가 있는 돈 이걸 다 몰빵을 해야 돈을 이 정도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몰빵을 했을 때 그게 가장 위험한 거는 그게 바닥인지 저 지하 2층, 10층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같이 금리가 오르고 있은 이런 타이밍에는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금리가 낮을 때예요. 물론 지금도 금리가 높진 않지만 금리가 좀 낮아질 것 같을 때가 더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타이밍인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계속 금리가 오를 것 같고요. 그죠? 지금 연준이든 뭐 미 정부에서든 계속 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요즘 좀 신뢰하는 그 박사님 중에 김한진 박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삼프로 TV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내년에 뭐 4.5%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금리를. 뭐 그렇게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분이 어떻게 예상이니까 예상은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 말대로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완전 폭락합니다. 폭락. 그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부터 한 2.5%, 3% 정도 금리 정도 가면 이제 주식시장 끝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지금은 항상 보수적으로 조금씩 0.1%씩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를 많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든 뉴스든 뭐든 많이 보잖아요. 근데 볼 때 항상 좀 시장을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방송을 다 봐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버라고 해서 그 사람 방송만 계속 보거나 제가 좀 물려있다고 해서 계속 오를 것 같다는 그런 방송만 계속 보게 되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돼요.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좋게 보는 유튜버 그리고 좀 안 좋게 보는 보수적으로 보는 유튜버들 영상을 다 보고 듣고 제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쉽게 그렇게 그 베팅이 쉽게 이렇게 나가긴 쉽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같이 좀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뭐 예상보다는 대응으로 제가 항상 이제 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현금 50%,
투자는 0.1%. 그냥 아주 하락장일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같이 폭락을 하는 날도.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조심조심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추천드릴 종목에 대해서 제가 HTS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코스피 차트를 잠깐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뭐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지금 보면은 보통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 이 전고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전 저점 이렇게 따졌을 때 여기잖아요. 2449, 그죠? 여기 지금 요 정도 딱 봤으면 2449나 뭐 한 2459, 요 정도잖아요. 요점을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지금 고점이 2458이네요. 그죠?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무슨 뭐 개별 종목이 됐든 뭐 이런 차트가 됐든 업종이 됐든 업종 차트가 됐든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를 또 만약에 뚫고 내려오면 그럼 그 밑에 이 정도까지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00 뭐 이 정도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상승장이죠. 누가 봐도. 그죠? 그리고 여기는 횡보장이었고, 지금 보시면 하락장이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시면 계속 20일 이평선 맞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하락장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올라가다가 떨어져도 계속 여기서는 뭐 10일, 그죠? 10일 이평선 맞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게 상승장이고, 이런 게 지금 하락장인 거예요. 계속.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해도 또 20일 이평선에 맞고 떨어진다고요.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뭐 어떤 호재가 있으면 이제 20일 이평선이든 60일 이평선이든 뚫고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차트가 이제 모여지면서 뭐 정배열이 되면서 이렇게 또 상승장으로 뭐 이런 기술적 어떤 그런 분석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제가 오늘 매수했던 LG 헬로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돈 잘 벌죠. 지금은 무조건 돈 잘 버는 회사 사야 됩니다. 2019년에 292억, 2020년에 342억, 작년에 445억, 그죠? 영업이익 흑자를 봤고요. 분기를 보시면 1분기 101억, 2분기 104억, 3분기 113억, 4분기 127억, 올해 1분기 129억 영업이익 흑자를 냈어요. 돈 잘 벌죠. 재무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보면 1분기 퍼가 13.9배 됐네요. 그죠? 작년 4분기가 15.9배인데 PR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퍼가. 그죠? 퍼가 지금 13.9배 정도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주식 차트를 보면,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600일 봉 차트를 보면요, 가격대가 완전 싼 건 아니죠. 지금 여기가 이제 1차 바닥이고, 지금 여기가 2차 바닥이고, 2차 바닥에서 지금 보시면 2차 바닥에서 한번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아가지고 오늘 8%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 제가 오늘 1차 베팅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때 최근에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요때죠. 요때, 이때, 그죠? 이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부분부터 여기 부분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 부분부터 딱 보면 이 라인도 그렇고 딱 여기를 딱 선을 봤다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딱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일단 맥포인트 부분까지 딱 내려왔습니다. 저점이, 그죠? 딱 여기 요 정도. 그래서 물론 지금 또 미국 지선물이 많이 떨어져서 내일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내일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저는 제가 이제 LG 헬로비전을 좋게 계속 보고 있었고 돈도 잘 벌고 또 배당도 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정도에 일자 베팅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60일 이평선에도 딱 물리고요. 그죠? 반등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1차 베팅 0.1% 매수를 했습니다. 아주 부담 없는 0.1%요. 그리고 물론 이제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바닥 맥포인트도 여기에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계좌에서 다시 또 그때는 뭐 0.1%가 됐든 0.5%가 됐든 그때는 또 그때 시장 상황을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여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또 살 거예요, 저는. 다른 계좌에서.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더 폭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맥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2차, 3차. 더 떨어진다? 막 더 떨어져서 막 이 최저점을 뚫고 내려왔다. 그렇게 내려왔다가 만약에 시장이 돌아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좀 많이씩 투자하는 거죠. 1%, 2%, 3%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상승장을 만나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계속 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또 이런 부분을 이제 와이프가 보고 이제 저한테 이제 유튜브를 해보라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도 이왕 시작하고 또 이제 뭐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감히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일부 유튜버를 많이 보긴 하는데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그냥 무조건 사면 오른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다 정 안 되면 뭐 10년 후에 오를 거다 아니면 뭐 안 오르면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는 주식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억지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말 듣고 그런 종목을 사는 사람도 있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제 종목을 보면 종목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팔고 개인이 또 거래도 다 받았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또 외국인이 좀 샀고요. 외국인이 한 7.3%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보면 한 3일 정도 외국인이 샀다가 이틀 정도 계속 팔고 오늘 좀 많이 팔았네요. 헬로비전 그죠? 그리고 개인이 좀 샀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을 보면 LG 헬로비전은 액면가가 2,500원이에요. 500원이 아니고 2,500원입니다. 액면가 2,500원이고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당연히 LG니까 LG 헬로비전 많이 매수했겠죠. 안전한 회사니까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주주 현황을 보면 LG U+에서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SK텔레콤에서도 8.6%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CJ헬로 우리시아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LG U+나 SK텔레콤이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보면은 저는 LG 헬로비전 상당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살짝 비싼데도 일단 1차 베팅을 한 겁니다. 잘 가격이 안 떨어졌는데 오늘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베팅을 했고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내일 만약에 더 떨어지면 한번 1차 베팅 정도는 0.1%만요. 절대 많이 말고 한번 매수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LG 헬로비전은 1995년 3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사업, 별정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2019년 12월에 LG U+가 이 LG 헬로비전의 지분을 50% 취득하여 최대 주주가 되고, 그리고 LG 헬로비전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서 전국 23개 권역의 방송 설비를 갖추고 PP가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 증가했고 영업이익 30% 증가했고 단기 순이익 흑자 전환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충분히 지금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괜찮죠. 그죠? 충분히 테마성으로도 엮일 수 있고요. LG U 플러스하고 SK텔레콤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졌지만 뭐 컨센서스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영업이익은 계속 늘었네요. 그죠? 영업이익 작년 445억 했고 컨센서스 525억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작년에 1.98% 거의 2% 정도 배당을 줬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배당을 이렇게 주면 2% 배당 받고 버텨도 돼요. 그죠? 2% 배당 받고 버텨도 됩니다. 은행 이자보다 더 낫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 회사는 돈도 잘 버는 회사고 그만큼 주주를 또 좋게 생각하는 회사니까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일단 1차 베팅을 했고 0.1% 1차 베팅을 했고요.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또 서두에서 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좀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강조 드린 거고요. 지금 너무 시장이 안 좋습니다. 너무 막 공격적으로 뭐 다른 사람과 뭐 다르게 행동해야 돈을 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말 듣고 너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더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더 많은 손실을 후에 많이 고생하고 마음고생하다가 또 돈도 못 버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하는 그런 방법대로 하시면서 또 자기 어떤 또 방법을 찾아야죠. 결국은 뭐 남이 해주는 말만 듣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자기의 어떤 투자의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만의.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도 당연히 많이 하셔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요. 또 유튜버 뭐 이상한 뭐 젊어가지고 뭐 껄렁껄렁하게 막 까불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 말고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좀 경험도 많고 나이도 좀 있고 경험도 있는 이런 좀 분들 영상을 좀 많이 참고하고요.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위험한 지금 이런 시기를 잘 넘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현금이 상당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금 비중을 50% 정도는 항상 가져갈 수 있게끔 하락장에서 무조건 50% 이상 가져가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좀 방송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제 생각이 이러니까요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길게 찍은 거니까 한번 제 영상을 한번 들으셨던 분이라고 하면 곰곰이 한번 자기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이렇게 늦게
끝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도움 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내일 다른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